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망한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영영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못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제가 요즘에 조금 건강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겨서 지금 이쪽 손에 약간 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가락 2개의 감각이 많이 없고 손 힘을 쓰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키보드를 치거나 글씨를 쓰거나 하면 이쪽 손에 좀 마비가 오는 그런 중인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원인을 못 찾아서 요즘에 조금 속상한 중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제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쓰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삶이 망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언제쯤 내 인생이 좀 필까? 언제쯤 내 인생에 대박 치는 날이 올까?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내 인생은 왜 망했을까?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제 얘기를 조금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우선 47살 싱글맘이죠. 저희 아이는 ADHD 그리고 왕따 당했고 학폭 피해자였어요. 제가 돈 많은 싱글맘이면 참 좋았을 텐데 돈이 없는 싱글맘이었어가지고 파업도 막 들어왔었고 너무 어려웠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 있었고 되게 오랫동안 약물 치료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는 소아 우울증. 그런데 더 산 넘어 산인 게 애가 약물 치료를 거부해요.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희 아이가 사춘기 8년 했다고 얘기해요. 8년. 근데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사춘기는 6개월이래요. 6개월이면 지나가는 사춘기를 저는 8년을 겪었어요. 거의 아이가 학창시절을 지내는 모든 시간을 그렇게 지냈죠.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 같고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23살이 됐죠. 이제 2023년이 돼서. 그리고 재수 끝에 그 토세이카 대학에 합격했죠. 그래서 지금 2학년이고 지금 일본에 있어요. 근데 이 과정도 사실 되게 어려웠죠. 제 앞에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되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서 저희 아이가 지금 이렇게 대학에 간 거고 일본에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혼자 벌어서 아이 등록금 2천만 원에 현금으로 한 달 생활비가 250 이상 나가거든요. 제 직업 아시는 분은 뭐 거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어떻게 대단한 용을 쓰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넉넉하게 키우겠어요. 사실 되게 어렵게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삶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 나머지 삶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 건강도 제가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수술했고 지금 오른쪽 손에 글씨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손에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건강도 사실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삶에 이렇게 굴곡들이 있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망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죠. 성공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없었어요. 저는 계속 이랬거든요. 계속 이거. 근데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굉장히 짧았어요. 이게 아니고 더 짧았어요.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한 5년마다 이렇게 온다 그랬으면 나는 1년에도 3-4번 이렇게 왔어요. 이런 주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저는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 막 이랬어요. 진짜 뭐 1년에도 3-4번씩 이게 막 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해. 항상 이 끄트머리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항상 자기의 삶이 나는 망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 그분들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이 이렇게 굴곡이 원래 삶이라는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없는 삶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가 있고 여기에 있을 때가 있고
여기에 있을 때가 있는데 항상 여기에 있기만 바라니까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있어도 이만큼까지 못 올라가니까 이 나머지 삶들은 이 위에 이 꼭대기에 처있지 않는 그런 이 나머지의 삶들은 다 망했다. 난 망했어. 언제 대박 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언제쯤? 언제 대박을 치네요. 이걸 물어본대요. 인생이라는 게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없는 삶은 없어요. 고저가 없는 삶은 없어요. 그게 크든 작든 저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굴곡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요것만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 이 지속되기만 바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순환이 있을 텐데 이 순환이 돌아가는 모습은 사실 생각이 없고 오로지 여기만 지속됐으면 좋겠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이것만 보이니까 자기의 삶은 언제 계속 이렇게 지속되냐 난 언제 대박치냐 이렇게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삶이라는 거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고저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 삶이라는 게 이것이 과정이고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도 너무 심하게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기류에도 너무 심하게 들뜨지 않게 돼요. 근데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만 되고 싶어 하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죽을 듯이 괴롭고 죽을 듯이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가도 당장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거 같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여기서 이만큼 못 올라가고 요만큼에다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또 그만큼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엄청 인사이트가 뭐 넘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싶은 것만 눈에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만 자극되고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고통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사실 별로 안 보고 싶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현재 이 모습만 부럽고 그것만 가져오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계속 이 아래에서만 깔짝거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대박을 못 친다고. 난 대박을 못 쳤어. 그러니까 난 지금 망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의 모습을 귀만 만지고 다리만 만지고 꼬리만 만지고 뭐 몸통만 만지고 코만 만지고 코끼리를 전체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그 신체 부위만 보고 코끼리를 판단하게 된다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굴곡이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시각적인 자극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할 일을 묵묵히 하고 나한테 주어진 거를 살아내고 하면 삶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당연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뭐 이재용의 딸은 뭐 어쩔 거고 뭐 누구 아들은 뭐 어쩔 거고 금수저 은수저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분명히 선택지가 다르고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은 여기 있고 나는 계속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한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도대체 나한테 뭘 주는 거죠? 그게 나한테 어떤 위로를 주죠? 그러니까 결국엔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건강한 몸으로 직장 다니면서 아이 혼자 키우는 정말 가난한 저 같은 싱글맘이 남편도 있고 애 키워주는 친정엄마도 있고 직장도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보다 제가 더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더 심하게 겪으면서 이 끝에 이거를 바란다기보다는 인생이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냥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저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있는 것에 우선 충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물론 나이가 어릴 때는
충분히 더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더 그런데 많이 현혹되고 아직 세상을 보는 눈이 적고 경험이 적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35이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만 바라보고 비교하게 되고, 난 여기에 있는 이 과정을 못 견뎌가지고 나는 망했다고, 나는 언제쯤 대박 칠 수 있냐고 점쟁이한테 그런 거 물어보러 다니게 되거든요. 지금 내 상황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뭔가를 좀 더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웬만한 거 좀 겪어보고 바닥이라는 바닥으로는 제가 다 쳐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게 삶이고, 인생이라는 게 고통 속에 있더라도 행복이 찾아오는 거고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 삶이라는 게 그 순간순간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고, 그래서 그 삶의 모습, 태도, 방향, 이걸 통해서 충분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저 스스로 배웠어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길이라는 시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길은 밖으로가 아니라 내 안으로 나 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그 신경님의 길이라는 그 시를 읽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길이 내 안으로 나를 인도해서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였는데, 저는 참 삶을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 고통 속에서 되게 많은 가치들을 발견했고, 그리고 덕분에 제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메시지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아직 여기 중간에 있는 거라고,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그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 있다고 자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이 한 부분만 여기만 확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60살이 됐든 70살이 됐든 어떤 나이여도 저는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삶의 과정, 삶의 그 방향성, 가치,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망한 것 같고, 그 한순간의 그 모습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그럴 것만 갖고 너무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망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그 시기에, 그 시선이 거기에 망한 부분에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크게 그렇게 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힘들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보다는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망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기에 맺혀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시선과 생각을 좀 더 넓고 멀게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나아지고 있어도 망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망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삶이라는 거는 이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흘러가는 거다. 내 삶은 흘러가고 내 삶의 굴곡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굴곡 속에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하고, 내 삶이 망했냐 망하지 않았느냐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너무 토막으로 보지 마세요. 생각보다 인생이 굉장히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100m 달리기로 뛰고 그 100m 달리기 뛴 결과로 인생이 모두 판가름 된다면 그건 너무 재미없겠죠. 저도 뭐 한 2, 3년 후에 저의 삶이 지금이랑 굉장히 다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이유는 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어쨌든 저의 삶은 좀 더 나아질 수밖에 없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저의 상황이 여기 있을지라도 저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왕 여기 있으면 난 여기 있어서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병이 사람을 참 갉아먹고 되게 오랫동안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병인데 제가 겪어봤을 때 우울증이라는 병이 되게 웃긴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생각이 바뀌는 병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들이 쌓여야 됩니다. 삶이라는 건 연속선상에 있고 흘러가는 것이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고통이 있으면 행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인간, 망한 인간, 어쩔 수 없이 나락에 떨어진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상을 찾아보고 계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대한 의지나 가치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는 것일 거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드리는 좋은 메시지, 좋은 에너지들을 꼭 취해가시고 꼭 얻어가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거니까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요즘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저도 이제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시작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응원해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인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들이어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